사실 기독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영문과 MT를 갔는데 1986년 MT니까 3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MT를 가면은 운동권 선배들이 따라가서 과에서 내가 이제 영문과니까 혹시 이렇게 그때 표현으로 괜찮은 아이가 있을까 하다가 찾다가 그 친구가 박현민이었고, 원래는 문학에 관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문학 동아리를 찾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낚아챈 거지. 여기 가면은 시도 쓸 수 있다 이러면서, 아무튼 모닥불이 꺼질 때까지 내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해서 만난 게 첫 만남이에요. 저하고 박현민 열사하고는 9년, 학번으로 9년 차이가 나고요. 사실 저는 박현민 열사를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보통 이제 우리 학창 생활이 길면은 7, 8년, 짧으면 4, 5년 정도의 그 학창 기간을 갔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 5년 정도를 계속 다녔고, 5년 졸업한 이후에 학교를 다시 찾은 게 한 그로부터 졸업하고 한 5, 6년이 지난 해였는데, 그 해가 마침 아마 기억으로는 박현민 열사가 군에 입대한 해가 되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박현민 열사가 이제 쭉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보질 못했으니까 생전에 한 번도 대한 적이 없죠. 박현민 열사가 죽고 한 10년 이후, 지난 이후에였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독학생의 동문들이 해마다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회합을 갖고 할 때 부모님들이 그 회합에 같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박현민 열사에 대한 부모님들의 그 감정, 또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마음,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박현민 열사를 보게 됐죠. 요즘 80년대 후반 표현을 빌자면은 정말 이 자주민주 통일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예요. 자주민주 통일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고, 그때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프라이머리로 등장을 하면은 신앙 같은 문제는 이상하게 세컨데리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신앙 얘기를 했던 기억은 사실은 잘 나지 않아요. 그때는 좀 큰 그림, 이를테면은 거시경제처럼 일단은 자주민주 통일 이런 과제가 중심이어서 아쉽게도 신앙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못했고, 주로 이제 그런 한국 사회의 번역 운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쓰던 그런 시예요. 그런 시의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를 가지고 있던 감성을 가지고 있던 소위 말하는 순수문학 같은 사람이 뭔가 커다란 한국 사회 모순 같은 거를 본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약간 이게 나는 미완성이라고 보는데, 아무튼 문학 소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감성에 그냥 이대로 갔을 것인데, 이게 어쨌든 한국 사회 뭐 분단과 뭐 비민족 군부 독재 뭐 이런 걸 딱 부딪혀서 혼란스러워하는 20대 초반 대학생이 보는 그런 시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게 혼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박현민 열사의 활동은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니면서 했던 학생운동, 민주화 운동과 약간의 이제 어떤 또 다른 차원의 운동이었다.
그렇게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됐고요. 구체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했지만 그 바탕에는 기독교 정신이 깔려 있었고, 또한 기독 학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사명이 바깥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물론 민주화 투쟁을 위한 여러 가지 구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 정신을 그 시대에 구현하려고 했다 하는 것들이 제가 나중에 발견하게 된 박현민 열사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한참 박현민 열사가 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87년 항쟁, 6월 항쟁이 상당히 뜨겁게 타오르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박현민 열사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기독교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또 활발하게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학생 운동이나 또 이 좌파적인 좌파 사상에서의 그룹들이 상당히 큰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크게 있겠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학생들 내부에서의 이념적 갈등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L이니 PD니 하는 이런 이념적 갈등이 상당히 격화되어 있던 시기였고요. 또 역설적으로 그런 이념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학생들의 사상이나 이념이 대중과는 많이 괴리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학생운동의 방향이 학원 민주화, 또 학생들에 대한 자치적인 투쟁,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당연히 얻어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눈을 여겨보고 그런 것에 관점을 맞춰서 한 운동은 아마 박현민 열사가 아마 거의 그 시대에 처음 시대였지 않을까. 보통 그 당시에 학생운동은 대부분 사회주의 이념이나 또 민주화 투쟁에 따른 국내 민주화 운동 여러 가지 구호를 외쳤던 것에 비하면 실제로 학생 자치 운동을 꽃피우게 되는 그런 단초가 결국 박현민 열사가 했던 미등록 재적생 복적 투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복적 투쟁 운동이 어떤 그 당시에 학생들의 권익을 위한 그런 투쟁이었다기보다는 그 당시 학생 운동이 대중과의 괴리 속에서 대중성을 회복하려고 했던 하나의 시도였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앞에서 천막을 치고 이따가 이제 아프다 그러더라고.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데 걔가 죽기 사흘 전에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전에 이제 찾아가 보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은 보자.
무슨 뭐 그러마 하고 자기가 열이 잘 안 내려간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빨리 떠날 줄은 몰랐고 그리고 죽을 줄도 몰랐고 그냥 뭐 조금 아픈가 보다 젊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제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도 못 보고 세상 떠날 때 내가 못 봤어요.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할 기독교 사회운동의 모범이다. 또 기독학생운동의 큰 비석이다. 저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많이 배척을 당하고 또 사실 기독 정신이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하는, 세상이 오히려 기독교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독 학생 또 기독인들이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 박현민을 보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된 건 확실히 박현민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박현민이 이제 살아있으면은 얘가 뭘 했을까. 기장 목사 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또 진보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마 그 신학교를 가서 뭐 이렇게 뭐 진보적인 목사 뭐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나도 이제 그렇게 좀 살아봐야겠다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직업에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거는 사실이지. 어머니께서 박현민 열사에 대한 보여주시는 그 애정과 정열이 정말 눈물겹도록 크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공간에 방 하나를 박현민 열사의 모든 기록, 그가 남겼던 유품, 또 메모지 한 장까지도 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걸 고스란히 간직하시고 그 남겨진 유물들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재발견하시려고 했던 그런 어머니의 노력이 지금까지도 박현민 열사를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큰 자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 많은 열사분들이 계신데 박현민 열사처럼 이렇게 생전에 많은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열사분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박현민 열사가 생전에 남겼던 기록들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그것을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가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어머니께서 다 갖고 계신다.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이번에 숭실대 박물관에 이 유물들을 기증하려고 그런 기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열사 30주기 추모식 영상에 함께하게 된 숭실대학교 제34대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이진웅입니다. 1986년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하였던 한 청년은 졸업 후에 한신대에 진학하여 목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사정권 말기 대학생들은 독재정권 타도 민주정부를 구호로 최루탄 속에서 시위가 연속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시 교문 앞 시위대 맨 앞줄에 섰다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말이 어눌해지고 잠을 못 이루며 협신증 증세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3창 징집영장에 입대하였으나 고열과 흉통으로 큰 명을 얻어 의가사 제대하였고 그 사이 학교에서는 재적 처리가 되었습니다. 1991년 본교 미등록 재적생 7,200명을 위해 투쟁위원장으로서 11월 추운 날씨에 천막 농성으로
투쟁하다 쓰러져 운명하였습니다. 박현민 열사는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미등록 재적생들을 위해, 나아가 학원 민주화를 위해 항상 누구보다 더 노력하신 분입니다. 29년이 지났지만 그의 열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의 열정이, 민주화의 정신이, 희생이 없었다면 학원 민주화가 과연 이루어졌을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어영문학과 학우들은 그의 이러한 정신들을 본받아 이어나가야 합니다. 1992년 4월 28일 그는 우리 곁을 떠나갔으나 그의 정신은 30주기 추모제를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박현민 열사의 존재와 그의 행적을 언제까지나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해야 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신입생이었던 2018년도 때 박현민 열사 추모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열사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재생되고 있을 30주기 추모제에서는 더 많은 영문과 학생들이 박현민 열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문 선후배 여러분, 현민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현민이 동기 김상국입니다. 저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영국에 온 지는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게 현민이는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슬픈 기억이기도 합니다. 현민이 발인식이 있던 날 우리가 함께 투쟁하는 민주계단에서 현민이를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날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는 군인 신분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제가 현민이를 기억하는 연설도 하며 현 정부에 대해서, 당시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발인식에 참석했던 계기가 좀 특별했습니다. 그 며칠 전까지 저는 군대 유격 훈련을 받다가 기무사 사령부로 끌려가서 모진 고초를 당하며 고문을 당했었습니다. 대학 선후배들과 연결해서 군대와 대학을 연결하는 조직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제가 결백을 주장하며 완강히 거부하고 저를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공교롭게도 저에게 오히려 유격 포상 휴가를 내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발인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일 수는 있지만 저는 현민이가 저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민이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삶이다. 부활의 삶은 무엇인가? 새로운 삶이죠.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은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현민이를 기억하는 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자 이런 메시지를 저는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 사람을 보면 현민의 향기가 난다. 이 사람을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만날 때는 좀 더 좋은 소식과 봄의 소식을 나누면서 함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기동학생의 87학번 황영필입니다. K에서 이런 영상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민이 형과 관련해서는 뭐 대부분 후배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당극을 같이 했던 기억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죠. 현민이 형과는 두 번의 마당극을 같이 했는데, 하여튼 코메리카하고 아리랑 연방공업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숭실대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민주계단을 하여튼 학생들이 꽉꽉 채우고 한 3,000명 가까운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호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마당극이 뭐 어디서 보고 한 그 극이 아니라 다 창작, 현민형의 순수 창작 작품들이라 하여튼 이 준비 과정들도 되게 길었고요. 하여튼 대작이었어요. 한 30명 가까운 스태프들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작품들이었고 해서 사람을 조직하고 연습을 이끌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현민형이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간 생각해보면 마당극이 총체극이라고 그때는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1인극이라고 해도 될 만큼 현민형이 전체적으로 다 모든 것을 이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현민형의 학교 생활에서의 그 에너지는 정말 그 종교적인 힘에 근거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저는 그냥 현민형이 시골 마을에 조용한 시골 마을의 목사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상하는 거죠. 대신 좀 시를 좀 쓰시는 목사님이 되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추모 영상을 찍는다고 준비를 하다 보니 현민형 시집도 꺼내서 읽어보기도 하고 옛날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보았어요. 제가 1학년 때 현민형은 기독학생의 회장이었었고 저희 신입생들 저희 88학번이 한 10명 이상 됐던 것 같은데 함께 참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민형이 이제 501호 동아리방에서 기타 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군중의 함성, 햇살린 하나님, 뭐 소라소라 푸르른 소라, 단결투쟁가 뭐 이런 노래들을 함께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또 매주 한 번씩 정기 예배드렸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참 농부, 참 시인의 마을을 꿈꾸었던 현민형의 그 의지가 아직까지 제 삶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늘 그렇게 현민형이 꿈꾸었던 그런 세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깝고 슬프고 안타까운 세월들이지만 저희들이 그 현민형의 뜻을 기리며 산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이번 추모일을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직전 이사장 최수일 목사입니다. 올해는 박현민 열사가 하나님 나라에 간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살아있다면 박현민 열사는 56의 어엿한 어른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학생운동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많은 시와 마당극을 쓰고 있을 터인데 유감스럽게 지금 박현민 열사는 하늘나라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가 박현민 열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까닭은 그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우리 사회의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그토록 애타게 보고 싶었던 새로운 세상,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먼저 간 아들을 가슴에 묻고 30년 동안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신 열사의 어머님을 기억하고 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열사의 어머님은 한신대학교 저의 개인적 선배이자 또한 목사님으로서 평생 교회를 섬겨오신 분입니다.
어머님은 숭실대 동문들과 함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열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또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일은 아직 결실을 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박현민 열사의 30주기를 지키는 우리는 박현민 열사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포상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박현민 열사가 그토록 꿈꾸었던 세상,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거나 박해받는 일이 없는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하늘나라에서 박현민 열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함께 다짐합니다. 그때 그 시절에 요구되는 자기 역할에 맞게 너무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가 다르고 지금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지금이 다른데 그때 그 시절에 주어진 자기 역할에 너무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지금도 누가 혹시 물어본다면은 그 친구가 그때 그 역할에 엄청 충실했던 사람이니 너도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되게 충실하게 살면은 좋은 삶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